안녕하세요. 최태용TV 최태용입니다. 에이프로젠 관련 영상 요청이 있어서 다소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에이프로젠 관련 이슈는 사안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주주분들에게 있어 당장 있을 합병권 등등의 이슈들이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민감한 문제들이기에 다루지 않으려고 했으나 기존 올렸던 영상들도 있고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의견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금감원 그리고 에이프로젠 그룹의 합병 비율 문제 등등이 발생되면서 합병 승인이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합병이 될까 말까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이 아니라 에이프로젠의 현재 상황 그리고 합병의 승인 불발 여부를 떠나 에이프로젠 그룹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확인해보고 부족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장사 에이프로젠 KIC 그리고 HNG와 비상장사 에이프로젠의 합병 비율은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점이 있었다 라고도 말씀드렸고, 합병 발표 이후 에이프로젠 그룹 합병 대상 상장사들의 일정 비율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 합병 시까지 꾸준히 호재 공시나 뉴스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건 제가 똑똑해서 맞춘 게 아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상장사와 상장사 합병하는 데 있어 비슷한 행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상장사와 상장사의 합병에 있어 합병 비율은 대부분 비상장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장사의 기존 주주분들은 불만이 있을 것이고 합병일까지 조금씩 주가는 하락하겠죠. 어느 정도의 하락이 있게 되면 당연히 합병 반대 청구권 행사를 하시는 주주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일정 비율 이상의 합병 반대 청구권이 있으면 합병이 무산되어버리는 그룹사 입장에서는 이를 막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일까지 합병가 이상의 주가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 호재 뉴스들을 내보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 KIC도 그래왔고요. 어쨌든 차치하고 금감원 등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합병 승인은 아직 보류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 여태까지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봤지만 상반기 보고서가 새롭게 나온 만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상장사 에이프로젠의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입니다. 실적은 어차피 큰 의미 없고 볼 것도 없으니까 제외했고요. 유동 자산은 연초 대비 500억으로 100억 줄어들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100억 줄어들었고요. 유동 부채는 1,400억 수준에서 1,70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증가했는데 역시 또 상장사에서 돈을 빼왔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로 단기 차입금이 1,300억 수준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전부 다가 아니라 전부 다가 관계사인 상장사에서 끌고 온 금액으로 연장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거 외에도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등 합병 비율의 문제로 합병 승인이 보류가 난 상황이고, 멀지 않은 미래에 합병 승인 여부가 나올 에이프로젠 그룹입니다. 기존 합병 비율대로 가게 되면 에이프로젠 그룹의 가치는 주당 4만원 이상 4만 5천원 수준인데, 발행 주식수가 5천만 주 이상인 에이프로젠의 가치는 그렇게 되면 2조 이상이 되는 건데, 2조 이상의 가치가 있냐 없냐의 여부를 떠나서 기존 상장사인 KIC와 HNG 주주분들에게 다소 불합리하다라는 점을 내세운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 비상장사 에이프로젠 그룹의 주요 주주들 현황이고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고, 해당 이슈 이후 에이프로젠 홈페이지에는 주주분들에게 보내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합병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마지막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이 이상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라고 합니다. 만약 합병이 불발된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즉시 합병을 철회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기존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꽤 사이즈가 큰 에이프로젠 그룹의 합병이고, 합병 비율과 그 가치 여부를 떠나서 기대가 되는 그룹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가까운 시일 내에 합병 여부는 결정될 것이고 아마 불발나면 주가는 급락할 것은 누가 봐도 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합병이 승인이 난다고 해서 연상을 간다거나 그러기는 더욱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합병은 합병 비율이 안 나온 합병 기대감이 아니라 합병 비율이 나와버리는 확정 합병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합병 가액도 나오게 되고 기존 합병 비율에서 드라마틱하게 조정된 합병 비율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상승은 하겠지만 상승폭은 비교적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놈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만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더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할 의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복제약 시장은 과거처럼 그렇게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CMO는 별개 시장으로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왜 바이오 복제약 시장이 어둡냐면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는 이미 몇 년 전이고, 바이오 리액터 시장도 규모의 경제로 중국에게 먹힐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죠. 에이프로젠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국내 세 번째 규모니 뭐니 하면서 몇십만 리터의 바이오 리액터 공장이다 하는데, 중국은 이미 몇백만 리터 공장들이 예정되어 있고 증설도 규모의 경제로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와 달리 신약 개발은 중국이 아예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중국이 거론되는 건 신약 개발하는 제약사들에게 있어 너무 무례한 행동입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는 개념 자체가 신약과는 다르기에 규모의 경제로 중국이 바이오시밀러 리액터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할 것은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비상장사 에이프로젠도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최초고 11번째로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비상장사 유니콘 등극이다 뭐다 하는데 기업 가치가 1조는 되어 보입니다. 사실 근데 기존 합병 비율처럼 2조 3조 이상인가 하는 건 물음표 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에이프로젠이 자랑하는 연속 배양 방식도 과거와 달리 삼성바이오나 SK에서도 일부 조금씩 운용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산 체제에서는 아직 100%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에이프로젠의 바이오시밀러는 그렇다 치고 이제 CMO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바이오 의약 CMO는 반도체 파운드리와는 다르게 기술적으로 공개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으로 대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더 빨리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의견들이 다 틀릴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꽃길만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게 에이프로젠입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있고 기대가 되는 합병이기도 합니다. 이상이고 관련해서 추가 소식들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태웅이었습니다.